네, 이번엔 다시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 9시 32분에 김건희 여사가 자택을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몇 분 정도 후면 도착을 하겠죠? 일단 그 반포대교를 건너는 게 가장 빠른 코스인데요. 네. 지금 아직 도착을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을 하게 되면요. 포토라인을 지나서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게 되고요. 통상 주요 피의자의 경우에는 특검과 티타임을 갖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김 여사의 경우에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그리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등의 의혹이 우선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고요. 네. 총 조사 질문지는 약 100페이지 정도로 알려졌는데 각 의혹마다 부장, 부부장 검사 등의 주임 검사가 배당돼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주요 의혹 외에도 제기된 의혹이 16가지나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특검법상에 적시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아주 많은데요. 16가지입니다. 주요 의혹만 뽑아보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 건진법사 등의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코바나 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개입,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팀은 오늘 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주된 의혹 서너 가지를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네. 주로 이전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일정 부분의 자료와 진술 확보한 사건들인데요. 김 여사의 진술 반개 유의미한 사건부터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특검 수사 대상이 16가지 의혹들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전부 진술받는 건 불가능하고요, 물리적으로. 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의혹, 대표적으로 이른바 김 여사 측 집사라고 불렸던 김모 씨의 알선 수재 의혹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진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김 여사의 출석은 여러 차례 이뤄지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반포대교를 지금 막 진입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조사가 시작이 되면 얼마나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김 여사 측에서는 출석을 하더라도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미리 밝혔고요. 대신 짧게 한 건씩, 그러니까 의혹 한 건 한 건씩 나눠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특검 측에 제안을 했지만 특검 측은 이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6시 이전에 조사를 끝내달라. 이런 요청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수사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김 여사의 동의를 전제로 심야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인 유정화, 최명성, 최지우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조사에 입회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조사 대상인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네, 주요 의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법조계는 사실상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특검이 김 여사를 기소를 할 경우에 주요 공소 사실이 될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시세 조종 사건입니다. 네. 이 김 여사는 여기에 자신의 주식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중에서도 시세 조종 공모 내지는 방조 피의자 신분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요. 김 여사가 자기의 계좌가 시세 조종이라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만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는지입니다. 네. 과거에 검찰은 김 여사의 그런 인식, 그러니까 범죄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특검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근에 특검이 관련 증거들을 다시 압수수색해서 찾아냈다고 하던데 어떤 자료들인가요? 네, 특검은 계좌 관리자 측에요. 이
수익의 40%를 줘야 된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이나 주가 조작 선수로부터 주식 손실 보전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건 과거에 무혐의 처분에서 검찰이 고려하지 않았던 자료들로 보이고요. 이런 이례적인 수익 배분 구조나 손실 보장 약정을 바탕으로 김 여사의 계좌가 이런 통상적인 투자 위탁이 아닌 방식으로 운용된 점을 인지했는지 추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김 여사 측에서는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또 이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전형적인 투자 유치 방법의 하나고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방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봤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사에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걸로 보입니다. 네.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 의혹도 한번 짚어보죠. 이 건은 김 여사의 관여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금감원에서 넘어온 사건인데 지금 막 수사를 벌이는 사건이라서 오늘 조사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이 사건 내용만 설명드리면요. 2023년에 삼부토건이 해외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주가를 띄워서 경영진이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 조정 혐의고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 네.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에 메신저 단체방에 3부 내일 체크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시기에 공교롭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사업을 논의하는 등 이 정부 행석이 겹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다만 삼부토건 경영진 측은 시세 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고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이런 연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김 여사는 명품 가방,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를 통해서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사업상 이권 등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 등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는지 이런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에 통일교의 현안을 부탁할 목적으로 전시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 가방 2개와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 이런 의혹인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 조사에서 이 의혹을 수사를 하게 된다면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전달이 됐다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신문 대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 비서를 통해서 물품을 교환했는지 이 공여자 진술을 통해서 특검은 일단 김 여사 측이 최소한 금품 사실을 알고 처분권을 행사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김 여사 측은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금품 수수 의혹은 과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관련도 있는데 그때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이것도 재수사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품백 사건이죠. 2022년에 김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인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그리고 또는 연간 3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고 이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고요.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청탁금지법상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또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내용이 직무 관련 대가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특검의 재조사 대상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9시 32분에 자택을 출발해서 현재 특검 사무실로 이동 중인데요.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때 다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